이제 그 한반도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타자적 질서에 엄청난 국제 질서가 변하는데 그동안은 우리는 미 패권의 세월이 미국 전략의 상수로 거기에 갇혀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살아온 70년 세월이잖아요. 그거를 종속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편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잠시 노태우 국방정책과 디자인 전쟁은 미국이 쳐놓은 그 가이드라인에서 위임운전, 대리운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 종속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을 등장시킨 거가 미국의 그 딥스테이트들이거든요. 검찰총장 오른 부득껴가지고 대통령 나가라. 그거는 내가 시키는 대로, 네가 대통령이라서 동아시아 정책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 전략이었거든요. 미국이 윤석열을 택한 건. 그래서 만든 것이 캠프 데이비드 3정상 정상회의예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 1905년 가츠라 템프트 미락보다도 더 대한민국 미래에 결정적인 장애가 됐을 거예요. 저는 바이든이 사라지고 기시다가 사라지고 윤석열이 탄핵됐을 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 3자 협약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귀속시켰던 종속적 제약이 없어지는 거죠. 사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북한에 거거도 방어를 한다? 중국을 들여다본다? 마이너합니다. 미국이 사드를 배치한 가장 큰 이유는 남쪽 대한민국 꼼짝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미국의 전략에 대한민국을 끌어들인 편입 전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 문재인 정부 때 9.19 9월 20일 남북의 군사 상당한 합의를 해서 대한민국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을 거라고 했을 때 한 달 뒤에 폼페오가 강정환한테 그야말로 저기에서 만든 게 한미 워킹그룹 아니에요. 이게 또 대한민국 이게 조선 총독부가 들어온 거예요. 편입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계 질서가 바뀌고 미국 패권 질서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나 이제 패권 안 해. 오로지 미국만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한테 일시적인 어려움을 주지만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략적 주도, 촉매자와 개입과 조정을 넘어서 주도죠. 이것이 아까 정신 선생님을 제가 추모하는 얘기입니다. 민족적 관점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미래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한미 동맹은 그동안은 상수였지만 상수적 변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기본 동맹이 중요하죠.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에 매일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해를 따져가면서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민족적 관점을 복원해야 된다. 그런데 지난 2, 3년 동안에 윤석열은 뭡니까? 해방 후에 최악의 종리 친일 매판 정권이었죠. 난 탄핵의 의미가 다른 것도 떠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한반도를 보는 그 3자의 얘기해서 그냥 보십시오. 미국은 급격히 퇴조하지만 여전히 딥스테이트들은 패권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그 동아시아에 있어서 미국 패권을 유지하는데 남북한을 활용하려고 하고 남쪽은 방공의 전초기지, 대중전략의 전초기지로 하고 북한을 포섭해서 중국과 격리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자기네들의 위험 요소인 북한의 핵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고요. 남쪽의 입장에서는 물론 비핵화가 돼서 평화와 공존을 해야 되지만 대한민국이 그동안 해양국가에서 대륙국가를 해서 유라시아를 통해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유럽과 이 중동을 거쳐서 아프리카를 가기 위해서는 북한을 지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정계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북한과 화해하고 공정과 협력관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제 짜그라드는 미국, 일본, 유럽 바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도모할 수 있나요? 없잖아. 그럼 유라시아와 중동과 아프리카와 아세안, 인도를 협력해서 반드시 북한이라는 이 저기를 넘어서서 협력관계를 만들어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북한은 지난 70여 년 동안 적대기고 지지국 보고 뒤통수를 때려도 미국이라는 이 초강대국을 넘어서지 않고는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속마음이 어쨌든 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그 외교관계를 맺어야 국제사회에 들어가고 북한의 경제발전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과 협상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국교를 맺으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 남쪽은 레버리지의 중재자의 도움자예요. 사실 도움자로 남쪽을 활용한 거예요. 그러나 한화 회담 이후에 북한은 180도 자기 미래 전략을 바꿉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무슨 짓을 해도 쟤네들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다음 미국이 급격히 퇴조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급부상하니까 북한의 미래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국가적 배경과 정치 군사적 강제인 러시아를 통해서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북한의 미래를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기본 전략이 확 바뀐 거예요. 그것이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저기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남이든 북이든 이제는 우리 민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민족 문제가 해결이 돼야 공존이 있고 협력이 있고 평화가 있고 통일지향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여기서 우리가 결국 반드시 다뤄야 될 것은 핵 문제죠. 비핵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안 됐네요. 일괄 타결은 이미 끝났습니다. 일괄 타결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게 한반도 비핵화의 입구, 비핵화가 돼야만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풀린다. 이것을 설계한 저희가 존 볼튼입니다. CVID를 설계한 게 존 볼튼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다룰 수 있다. 비핵화를 입구로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일괄 타결해야만 북미 관계가 해결되고 한반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입장인데 이미 그것은 끝났죠. 그래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또다시 일괄 타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일괄 타결은 이미 그 테이블 위에서 사라진 주제. 그럼 남는 것은 뭐냐? 단계적 이행. 단계적 이행은 2000년 초에 중국이 주도한 육자회담에서 이미 합의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행동 대 행동 원칙, Action of step to be taken synchronized. 단계적 동보 정치를 통해서 행동 대 행동을 취한다. 근데 여기서 북한의 입장은 명확해요. 미국이나 집단 서방이나 일본은 리비아 모델, 니네가 핵을 안 가지면 우리가 평화를 보장해주고 안전을 보장해주고 센 거짓말이라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 같은 건 엔시엔드, 인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는 그냥 묵인 상태. 이거 북한이 아니야. 우리는 핵 보유 위기라는 걸 정정당당하게 전 세계에 밝히는 게 북한의 전략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복잡한 동북아의 질서에서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묘한 역설이죠. 이 단계적 비핵화 문제를 얘기해 봅시다. 일단은 하노이회담과 그 다음에 바이든의 이중사기 전략 때문에 무의미해졌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북한은
200기 이상 매드, 그 전쟁 억지력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200기 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0기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비핵화의 과정을 걷는다 그러면 이건 뭐 제 이론입니다. 이런 4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될 거다. 첫 번째는 프리징, 통결한다. 그 다음에 롤링백, 그 핵 보유수를 줄여간다. 최소한의 저항할 수 있는 방어적인 미니멈을 보유한다. 드팩터. 그 마지막에는 존 볼튼이 했던 시브헤드 디스멘틀링이 있는데 이런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해야 될 또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선 군사 훈련을 정지해야 돼. 북한을 위협하는 걸 중지하지 않고는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 더 하겠죠. 그 다음에 연합사무소를 개설한다고 그러면 그 협상이 하기 위해서는 핵 개발의 속도를 줄이거나 프리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뭐 요즘 이제 가르마에 미국 관광객을 열어줘서 방문하게 한다든지 미국의 간판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이폰 애플인가요? 애플이 공장을 뭐 평양에다 건설한다든지 북한에다 건설한다. 이거는 미군이 주둔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효과가 있죠. 그 정도가 되면 핵력을 감축할 수도 있겠죠. 합의한 수준만큼. 일부 공개하기도 하고 시설도 공개하고. 그리고 최소 수준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될 때만이 제재는 완전히 해치하고 그럼 최소 수준의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디스멘틀링이 갖기 위해서는 미국만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한국 전쟁, 동란 이후에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핵화와 평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적인 관계와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미국은 정치적 선언과 법적 관계 조항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국제적 합의의 감시기구가 있지 않고는 미국은 약속을 언제든지 깰 수 있는 나라예요. 여태까지 그래왔습니다. 종전 이후에 첫 번째 제네바 협약도 안 지켰죠. 1994년 소위 일반협정이라는 제네바 협정 경수도 안 했죠. 육자회담을 델타베코 아시아 사건 터뜨려서 무력화시켰죠. 하노이에다 하는 척하다 사기국으로 끝났죠. 한 번도 미국은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령 협약을 하고 국가 간에 사인한다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육자회담을 포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육자회담은 이제 패시브 모드죠. 거기 아세안이나 유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액티브 모드. 이자 간 다자 간의 중첩적 합의거든.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북일 간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사례로 받을 수 있는 집단적 안보 체제로는 오슬로에 유럽의 안보 집단 체제가 있고 아세안 포럼이 있죠. 아세안 포럼은 남북이 모두 업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아세안 포럼을 동아시아까지 연장할 수 있느냐? 또 검토할 가치가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유엔 등 강력 모두가 합의한 강제력을 갖는 국제기구를 저기 하는 건데 뭐 우리 박한식 선생님이니까 조지아 그분 같은 경우는 그 평화기구를 한반도에 특히 개성 정도가 체력적으로 설치하면서 그 국제적인 강제성을 보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고는 북한은 핵을 완전히 해치하지 않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문제는 남북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남남의 갈등이죠. 우리가 지금 보듯이. 네?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30%는 북쪽을 통해서 빨갱이라고, 우리를 빨갱이라고. 이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쪽에 행위자가, 남쪽의 정부가 시민이 깨어난 평화를 희망하는 그 시민들이 주권을 주고 권력을 가질 때만이 남남의 문제가 해소되면서 남북의 문제가 연결될 겁니다.